안녕하세요. 신시아입니다. 오늘은 고사리 분갈이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고사리 중에 요즘에 제일 많이 인기도 있고 예뻐하시는 이 핑크 잎이 신엽으로 나오고 있는 이 핑크 아디안텀, 얘는 스큐텀 로지움인데요. 이런 핑크색 신엽이 나는 여러 가지 아디안텀들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핑크색이 아니더라도 얘는 공작고사리인데요. 원래 한 장의 잎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무성해져 가지고요. 얘도 이제 뿌리 나누기로 해가지고 분갈이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지금 11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식물들이 한 100여 개가 넘게 거실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40%에서 50% 이상은 습도가 항상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디안텀이 다른 집보다는 확실히 잘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빛이 하루에 한 오전에 한 4, 5시간은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특히 더 아디안텀이 잘 되는데요. 아디안텀 키우는 이야기들하고 수다 떨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밌게 놀아볼게요. 저보다 워낙 잘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르쳐 드리기보다는 그냥 공유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더 잘 키웠다 라는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저도 거기서도 많이 배우거든요. 댓글로도 나의 비결, 식물을 키우는데 이건 정말 좋았다 이런 비결 있으시면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디안텀은 제가 참 잘 키우는 것 같아요. 진짜 잘 키우는 것 같아요. 얘가 라이브만 하면은 얘가 초점 도둑이거든요. 그래갖고 초점을 얘한테 맞추면은 막 흐려져가지고 라이브를 얘는 이제 라이브에 나올 수가 없는 친구라서 이렇게 녹화 방송에서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이 김치통, 저는 김치통을 흙통으로 쓰고 있는데요. 너무 편해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디안텀하고 고사리 흙배합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저는 아디안텀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게을러지면서 펄라이트 예전에는 그래도 한 20-30% 정도 섞어가지고 훈탄하고 여러 가지 섞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100% 상토 쓰고 있고요. 저는 한아름 상토 뭐 문제가 있다는 분도 있고 곰팡이랑 뭐 버섯이 핀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한아름 상토 50m짜리 사가지고 되게 금방 써요. 워낙 식물도 많고 정글시아도 운영하면서 워낙 빨리 써서 50리터 한두 달 내에는 소비를 다 하는 것 같아요. 빨리 쓰셔야 되거든요. 상토도 음식과 똑같이 이제 곰팡이가 필 수 있고 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습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흙이기 때문에 상토는 최대한 이제 내가 빨리 한 달, 2달 내에 소진할 수 있는 양만 구매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많이씩 사는 게 제일 좀 저렴하고 경제적이긴 하죠. 요즘에 다 비싸지고 있는데 상토 값도 조금 올랐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여기 한아름 상토의 그 새로운 패키지를 보니까 거기에 다른 흙은 절대 섞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곰팡이가 생겼느니 뭐 버섯이 생겼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한아름 상토를 쓸 때는 하나의 상토만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 아디안텀 같은 경우는 물을 매일매일 줘야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틀어서 저는 이렇게 흐린 날도 물을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야지 빨리 자라고 풍성하고 이렇게 예쁘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흐리거나 쨍쨍하거나 춥거나 덥거나 항상 365일 아디안텀에게는 매일매일 물을 주고 흙이 항상 젖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젖어 있으면 벌레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친환경적인 살균제하고 살충제도 자주자주 쳐주는 편이고 이제 흙 냄새를 맡아보고 자주자주 흙의 냄새를 맡아보시면은 이 식물의 상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뭐 문제가 있으면은 왜 그런지 이런 것들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쁘게 자란 식물일수록 흙 냄새를 맡아보시면은 좋은 냄새가 나요. 지오스민이라는 정체의 것인데요. 그거는 이제 흙에서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미생물들이 이제 나쁜 것들을 분해하면서 나오게 되는 그런 향인데 흙냄새의 근본인 지오스민이라는 향이에요. 그래서 지오스민이 너무 많아지면 이제 흙냄새가 너무 심해지면은 수돗물에는 별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거고 집에서 맡을 수 있는 이런
지오스민 흙냄새는 우리의 면역력도 올려주고 좋은 영향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감기도 안 걸리고 독감도 걸리지 않고 괜찮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 이 식물들과 흙 덕분인 것 같아요. 얘는 핑크 아디안텀이라고 불리는 스큐텀 로지움인데요. 모종으로 농장에서 데리고 왔고요. 이 모종을 이제 이런 예쁜 화분에다가 심어주면은 조금 더 예쁘게 자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가장 예쁠 때 정글시야에 올려놓으면 이제 분양이 되기도 하고 친구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는 좀 크게 키워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좀 볼거리를 마련해드리고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분양도 하고 친구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보통 이제 농장에서 들어올 때 요즘에는 모종들이 뿌리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진짜 뿌리가 거의 이 팥에 가득 찰 때 출하를 하시고 그랬는데 뿌리가 작다는 건 그만큼 순환이 좋고 흙도 신선하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뿌리가 작은 애는 흙이 싱싱하구나, 문제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이 흙은 100% 지금 피트모스에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최대한 주지 않아도 흙이 거의 마르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피트모스 100%에 심어져 있는데 어차피 저는 뿌리를 다 털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아디안텀 뿌리는 굉장히 연약하고 실뿌리에다가 건드리면은 몸살을 엄청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흙만 어느 정도 털어낸 상태에서 뿌리는 많이 건드리지 않고 분갈이를 하는 방식으로 해요. 이거는 블리스볼의 빨간색 유약분이고요. 이거 정말 예쁜 건데 제가 아끼고 아껴서 핑크팥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요.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이파리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신엽 색깔하고 이 빨간색 팥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유약분에다가 하는 게 물이 좀 덜 마르기 때문에 물 주는 수고를 덜을 수가 있겠죠. 이 라노사 고사리 같은 경우는요, 얼마 전에 너무 잘 자라서 또 조금 더 한 사이즈 업 시켜갖고 분갈이를 해줬는데요. 얘는 그냥 정화도 토분에다가 심었어요. 얘도 물론 블리스볼이고요. 얘는 그 대신 이제 여기다가 심어준 대신에 제가 물을 정말 열심히 주고 있죠. 그래서 빨리빨리 자라게 하려고 제가 저와도 토분에다 심었고 지금 이렇게 약간 키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마른 것도 좀 있는데 마른 것들은 어쩔 수가 없고 조금씩 이제 마른 것들은 좀 뽑아가면서 해주셔야 돼요. 라노사 고사리도 굉장히 크게 키우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키우려고 유약분해 안 하고 이 토분에다가 심었어요. 귀엽죠? 고사리들은 다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 귀엽습니다. 얘는 아디안텀인데 이파리가 큰잎 아디안텀, 마크로필럼 아디안텀이고요. 제 친구가 이렇게 예쁜 가드닝 장갑을 사줘가지고 끼고 하려고요. 좀 크긴 한데 편해요. 여기 벌 모양도 있고 가드닝 툴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집에서 가드닝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막 이런 것들을 막 다 쓰지는 않고 있죠. 근데 제가 이거를 끼는 이유는 저희 집에 있는 식물들을 할 때는 벌레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끼는데 이제 농장에 있는 식물들을 만질 때는 혹시 몰라서 무슨 벌레가 나올지 모르니까 장갑을 좀 끼는 편이에요. 그리고 고사리 같은 경우는 흙이 항상 젖어 있기 때문에 손에 젖어 있는 흙이 닿으면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낀 것도 있어요. 자, 얘는 얼마나 뿌리가 컸는지 볼까요? 그렇게 기대가 되진 않지만 보통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흙케이크에 한 5분의 1 정도만 뿌리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여기저기서 구매하는 고사리의 경우에는. 근데 얘는 얼마였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미 많이 흙이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젖어 있는 상태에서 분갈이 많이 하거든요. 얘도 역시나 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핑크 아디안텀이
농장들에 지금 깔린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출하가 그렇게 빨리 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인기 많을 때 판매를 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키우지 않고 출하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잘 키우니까. 역시나 이렇게 뿌리가 요만하네요. 보시면은 뿌리가 진짜 완전 실뿌리예요. 그래서 이 실뿌리는 거의 많이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잘 살펴보셔서 벌레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근데 대부분 이제 아디아톤 같은 경우는 흙에 벌레가 100% 피트모스이기 때문에 없더라고요. 피트모스에서는 해충이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해충이 없다고 판단되시면은 흙을 조금만 덜어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좀 심한데. 100% 상토로, 한아름 상토 100%로 그냥 해볼게요. 밑에, 그러니까 뿌리 크기에 한 3, 4배 정도 되는 토분에다가 심어주면 되시고요. 유약분이나 토분에 플라스틱 화분도 좋습니다. 이런 화분에다 심어주시면은 얘가 뿌리가 어느 정도 꽉 차면은 그때부터 이제 신엽을 미친 듯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 흙을 여기까지 채워주고 흙도 채워 넣을게요. 어차피 피트모스가 여기에 피트모스가 들어가면 더 좋기는 한데 요즘에 피트모스가 환경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게 피트모스가 호수에 있는 퇴적물을 이제 쓰는 거다 보니까 피트모스를 판매하려고 이제 호수 밑에 있는 퇴적물을 막 이렇게 파내니까 환경을 좀 파괴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피트모스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안 쓰기보다 그냥 여기 안에 상토 안에도 피트모스가 다 섞여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예용 상토에서는 어느 정도 다 피트모스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중앙에 놓고 어차피 중앙에 있어도 바깥의 부분이 약간 흙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테두리를 따라서 신엽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위로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편이니까 좀 앞쪽으로 맞춰서 심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맞췄고요. 이렇게 물을 흠뻑 주시고 매일매일 물 챙겨주세요. 하나 이제 고사리 하시는 농장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고사리 뿌리를 빨리 내리고 싶으면은 뿌리에다 수태를 감아서 분갈이를 해주면은 그 뿌리에 있는 상처도 빨리 아물고 뿌리가 빨리 자란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 흙에다가 분갈이 하실 때 뿌리를 한번 수태로 감아서 충분히 이제 그 생수태가 제일 좋고요. 수태를 이제 한번 감아가지고 분갈이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빨리 이게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도 제가 고사리 농장 사장님께 들었어요. 또 저는 이제 이 공작고사리를 맨날 분갈이 해야지라고 하면서 안 하고 있었는데 분갈이 수다를 찍어야지 분갈이를 하게 됐나 봐요. 얘는 이제 제가 하나씩 해서 로우팟에다가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 로우팟은 예전에 이제 플리스볼에서 로우팟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뿌리가 약간 옆으로 퍼지는 고사리들이 많거든요. 특히 공작 고사리 같은 경우는 이런 로우팟에다가 심어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로우팟에다가 심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우선 뿌리가 얼마나 자라는지 볼까요? 되게 잘 자랐을 것 같아요. 너무 자리를 잘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기 때문에 역시나 뿌리가 엄청나게 가득 찼네요. 와! 뿌리가 너무 가득 차서 나오질 않아. 이게 지금 다 뿌리거든요, 밑에까지. 이렇게 실뿌리인데 마지막까지 다 뿌리가 아주 가득 찼습니다. 잘 자랐네요. 근데 보면은 제가 이거 유약분이라서 밑에다가 이제 조금 자갈 같은 것들을 깔아줬는데 그 자갈에서는 얘가 뿌리를 약간 성기게 뿌리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았고 위에 부분에 상토 있는 데서 뿌리를 많이 만들었네요. 근데 요즘에 고사리 하시는 분들 중에는 100% 코코볼이라든지 100%뭐 이런 산야초에다가 키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저면 간수 매일 해서 키우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보질 않았고 상토로 충분히 잘 자라고 있어서 그렇게 해볼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뿌리를 찢어서 나눠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나눌 땐 이런 삼지창 같은 거 구매하셔가지고 나눠도 됩니다. 우선 얘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손으로 그냥 뿌리 찢어볼게요. 몇 개만. 뿌리 되게 강하다. 가위로 잘라야겠네요. 가위로 잘라야겠어요. 가위로 잘랐어요. 가위로 잘라서 뿌리를 찢었고요. 뿌리가 엄청 이렇게 잘 자랐으니까 애들이 잘 자랐죠. 여기서 이제 그 약간 갈색으로 마른 부분은 좀 많이 떼어낼 거고요. 푸르게 남아있는 애들만 좀 잘 예쁘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른 애들은 뒤에 포자가 다 만들어졌는데 포자로 번식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수태에다가 포자를 좀 털어가지고 포자를 이제 밀폐해가지고 그렇게 번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그렇게 번식해서 어떻게 다 그거를 다 분양을 하고 그렇게 할까?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얘 하나 지금 애기 이파리 하나 살렸고요. 여기서는 지금 여기는 마른 이파리가 많아서 마른 이파리들 좀 많이 잘라낼게요. 이렇게 너무 잎이 많아도 애들이 잘 살지 못하니까요. 구조 조정하는 느낌으로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애들이 영양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겠죠. 신엽 잘랐다. 아까워. 신엽을 잘랐네. 어쩔 수 없지 뭐. 맨날 고사리 그 마른 이파리들 자르다가 신엽 맨날 자르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가위 중에 이제 막 그 눈썹 다듬는 그런 조그만한 그 머리 자를 때 쓰는 작은 미용 가위 쓰시는 분도 있는데 쪽가위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전 아직도 가드닝 가위보다 henkel 가위가 진짜 잘 들거든요. 그래서 henkel 가위로 가드닝을 하고 있는데 가드닝 가위는 왜 비싼지 모르겠어. 그냥 가드닝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냥 비싸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럼 칼에 명가를 씁니다. 향냄새 너무 좋은데? 향냄새 이렇게 좋을 일인가? 블리스볼 밑에 그 통기 구멍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 자라요. 빨리 잘 자라든. 저는 요즘에 빨리 키우고 싶어 하는 가드너라서 우리 집에 있는 흙은 재활용을 합니다. 문제 없어요. 밑에는 약간 자갈을 밑에 조금 깔아줬고요. 위에는 상토를 100%로 자갈이라고 했지만 난석 소립하고 펄라이트 대립하고 사냐초 이런 자갈들을 밑에다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이제 상토 올려주고 뿌리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털지 마시고요. 너무 털털 털면은 죽어요. 고사리는. 요 정도만 털어주셔가지고 얘는 왜 이렇게 뿌리가 잘 자라는 거야? 공작고사리 이렇게 뿌리가 잘 자라는구나. 여기 좀 이거 쪼개니까 좀 이게 또 큰데 오늘도 역시나 상토 대환장 파티. 상토는 밑에 뭘 깔면 뭐합니까? 어차피 결국에는 다시 청소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하나 더 쪼개서 조그매져가지고요. 좀 작은 화분으로 바꿨습니다. 착을 시키고 상토 100%로 얘도 해줄게요. 진짜 비결 없어. 그냥 햇빛 좋은 데서 키우고 물 매일 주는 게 비결이고요. 맞다. 여기 상토에 알비료 가끔 챙겨서 주고 액비도 줘요. 알비료도 주고 액비도 주는데 너무 무기질 비료만 계속 주시면은 흙이 좀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 비료 중에 유기질 비료라는 것도 있거든요. 흙의 상태를 좋게 만들어 주려면은 유기질 비료 중에 제일 저렴한 거는 다이소에서 이 화분 거름이라는 알비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기질 비료라고 밑에 써 있거든요. 유기질 비료라는 건 이제 아미노산이 함유된 그런 비료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주시면은 흙이 상태가 좋아져요. 무기질 비료는 식물을 위한 질소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유기질 비료는 흙을 위한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흙을 매일매일 이제 분갈이를 자주 해주시면 유기질 비료 안 주셔도 되는데 분갈이 자주 못 해주시면은 유기질 비료 주시면 좋고 동백 같은 거나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아이들은 유기질 비료 꼭 주셔야 돼요.
근데 고사리한테는 유기질비료 굳이 줄 필요는 없죠. 이것도 해서 하나 완성, 2개 완성. 그리고 이 아까 로우팟 한번 심어본다 그랬는데 로우팟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아니 말고 생각보다 얘가 뿌리가 커가지고 좀 큰 로우팟에다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블리스볼 엄청 크네요. 빨리 자라겠어요? 되게 빨리 자라겠는데 이거는 100% 이것도 상토로 피트모스로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집에 피트모스가 없습니다. 상토로 해도 충분히 잘 될 것 같아요. 여기 흰 부분이 앞으로 오면 이쁠 것 같다. 여기 흰 부분이 앞으로 오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뿌리를 너무 많이 크게 만들었는데 뿌리를 잘라주겠습니다. 너무 커요. 뿌리 너무 많아. 뿌리 너무 많고 로우팟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가 밑으로 퍼져야 되니까 옆으로 퍼져야 되니까 뿌리를 옆으로 퍼지게끔 이만큼 잘라줬어요. 얘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약간 걱정되는데 로우팟을 처음 해가지고 죽지마! 죽지마!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가운데 아니고 약간 오른쪽 왼쪽에다가 놓고 심어볼게요. 그래서 이 위에 이끼 동산 만들면 너무 귀엽더라고요. 과연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흙이 좀 자리 잡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로우팟은 어려워. 그래서 로우팟을 계속 받긴 받았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었어. 이건 정말 고수들을 위한 팟 같아서 두메풀밭 같은 데에서 되게 예쁘게 잘 하시더라고요. 이 로우팟을 고사리 같은 거 여기에다가 해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잘 심던데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비단 이끼를 진짜 귀엽다.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다가 비단 이끼를 이렇게 촥 깔아주면은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물을 주고 왔습니다. 물을 줘서 이제 다 촉촉하게 된 상태에서 이 위에 노출되어 있는 흙에 비단 이끼를 깔아줄 텐데요. 비단 이끼는 이렇게 뭉쳐가지고 밀폐해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조금씩 뜯어가지고 쓰면 되는데 얘는 지금 햇빛이 모자라서 약간 하얀색으로 물이 모자랐구나. 물이 없네요. 물이 없으면 약간 이렇게 초록색이 좀 덜해지는데 이끼가 은근히 쉽지는 않습니다. 이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색으로 된 부분은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끼는 뿌리가 없는 거 아시죠? 이끼는 뿌리가 없고 이렇게 헛뿌리라고 하는데 착색만 기대서 자라는 거거든요. 흙이나 뭐 이렇게 식물의 뿌리 같은데 기대서 자라는 거라서 비단이끼 여기다가 이렇게 흙을 촉촉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비단이끼를 그 헛뿌리 갈색으로 마른 부분은 잘라주시고 초록색인 부분만 이렇게 얹어가지고 물 많이 매일매일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면서 햇빛 엄청 강한 간접강 바로 앞에 놔두시면서 키우셔야지 얘가 여기 흙에 자리를 잡아요. 근데 이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이끼가 자리를 잘 잡으면은 이 고사리를 엄청 잘 자라게 해줘요. 그래갖고 저는 이끼를 자주 잘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멀칭을 이끼로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멀칭해서 이끼가 죽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살면은 고맙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렇게 비단이끼 갈색 부분은 잘라주시고 초록색 부분만 위에다가 얹어서 키울게요. 얘는 여기 약간 말라서 내가 이끼 물을 너무 안 줬었구나. 미안해라. 자, 이제 고사리 옆에 가서 예쁘게 자리를 잘 잡자. 이게 다양한 다른 이끼도 같이 해주시면 더 예뻐요. 저희 집에 지금 비단 이끼가 이거랑 다른 털이끼도 있긴 한데 그냥 이게 예뻐서 이걸로 다 하려고요. 저는 예쁘다 이거 해놓으니까
너무 예쁜데? 얘가 자리만 잘 잡아주면은 진짜 예쁠 것 같은데? 자리만 잘 잡아주면 진짜 좋겠다.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아, 이 로우팟에 이런 이끼를 심으니까 너무 예쁘구나. 어머, 너무 귀엽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피규어도 하나 올려놔야지. 네, 이끼가 잘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건 그냥 이 이끼가 그 좋은 미생물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바탕이 돼주기 때문에 약간 이끼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죽더라도 좋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토양에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너무 귀여워. 이게 그냥 흙에다가 정말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끼가 저희 햇빛이 좀 모자라서 웃자랐거든요. 그거 좀 잘라주고. 이렇게 저는 틈 보이지 않게 다 메워주려고요.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얘는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지금 물을 한 번 더 주고 와야겠어. 지금 이끼가 아직 물이 줄줄 떨어지죠? 이끼가 아직 자리가 잡은 건 아닌데 제가 한번 잘 자리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고봉밥처럼 이끼를 흙 위에 그냥 얹어 놓은 거고요.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잘 햇빛 강하고 매일매일 물 챙겨주시면은 자리를 잘 잡을 거예요. 피규어까지 나서 귀엽죠? 나중에 클로즈업 샷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막 키울 거라서 여기에 있었던 이끼들 채워 넣어 볼게요. 비단이끼를 이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물을 잘 챙겨주고 햇빛 잘 챙겨주면은 여기서도 비단이끼가 잘 자라거든요. 지들끼리 자랍니다. 근데 제가 말렸네요, 얘를. 두메풀밭 사장님이 고사리도 잘하시고 약간 야생화 하시는 분인데 이끼도 정말 예쁘게 식재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가서도 한번 찍어보고 사오려고요. 얘는 그냥 간단하게 했어요. 그냥 예쁘게 안 하고 그냥 이끼를 약간 멀칭하는 느낌으로 이끼를 깔아서 얘도 공짜고사리 하나로 나눠서 얘는 집에서 좀 빨리빨리 키우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랑 이렇게 핑카디언텀까지 해봤는데요. 제가 이거 나중에 예쁘게 키워서 다시 클로즈업으로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또 예쁜 식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가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죠? 나중에 또 예쁘게 보여드릴게요.